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PPI 지표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역 은행들의 위기감이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팩웨스트라는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뭐 괜찮다라고 은행이 진정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는 일단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혼조 양상을 계속 보이는 미국 증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구속된 기업 에코프로 뭐 이제 회장님 구속된 게 뭐 큰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회장님이 구속된 시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주가가 좀 높은 상황에서 또 살짝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회장님이 구속됐다라는 거 분명히 주식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확 줄어든 증시 거래 대금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증시 거래 대금 때문에 약간 시장이 활성화되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 조작 사태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돌지 않으면 증시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네, 확 이제 더워진 그런 어떤 여름의 그 경치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점 네, 날씨 더워지니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덥지 않도록 네, 항상 그 냉장고, 에어컨, 네, 그 다음에 선풍기 이런 것들 잘 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슬슬 이제 준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에어컨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가동해 보시고. 왜냐면은 이게 에어컨이 만약에 시험 가동했는데 고장이 났어. 근데 그게 만약에 성수기예요. 그러면은 고장 수리하는데 몇 개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워낙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다 지난 다음에 수리하러 온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항상 5월쯤 되면은 이제 미리 시운전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넘어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좀 안전하다 싶을 때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거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싫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다우지수가 0.6%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0.18% 상승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내리는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 은행의 어떤 위기감, 그 다음에 미국의 디폴트,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네, 쭉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0.18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작되면 플러스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11시 정도까지 쭉 진행되다가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올라가는 이유들은 또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네, 인상의 종결 시점,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더 좋은 것인가, 뭐 애매하죠. 경기도 좋고, 뭐 이렇게 금리도 인하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우냐, 나스닥이냐,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 좀 혼란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PPI 지표가 일단 기준 전달보다 0.2% 올랐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0.3% 상승을 밑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2.4였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편이죠. 네, 2%대라면은 괜찮은 거고 또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CPI 지표도 줄어들었고 PPI 지표, PPI는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표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생산자 둘 다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때 90% 이상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88% 정도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8%나 90%나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금리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50% 정도의 어떤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금리 동결하고 바로 금리 인하가 떨어지려면은요, 시장에 굉장한 어떤 악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대형은행주들이 만약에 쓰러진다, 넘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금리 인하 얘기로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은행들이 뭐 휘청휘청 하는 것들이야, 네, 그런 것들은 뭐,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은행주들이 꼭 망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다 보니까 부담을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은행들이 뭐 인수를 해 간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끈질기다라는 연준 총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확실히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종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르든 아니면 동결이 되든 다음 달이 이제 끝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금리 동결 구간이 보통은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증시도 점점 회복하는 모습인데 금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 은행주들의 부담감입니다. 은행 위기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시는데 지금 팩웨스트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22%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금이 9.5% 줄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인출의 대부분은 회사가 전략적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은행은 필요시에 즉각 가용 가능한 유동성이 150억 달러에 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은 불안하죠. 네, 아무래도 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을 빼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네, 지역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돈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건데,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지난번에 그 은행도 있었잖아요.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파산한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왜 파산했느냐? 금리가 높아지니까 회사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예금한 돈들을 빼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지역은행들을 넘어뜨리고 있다. 이것이 은행 위기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따가운 눈초리를 좀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눈치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 뭐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욕 먹는 것들이 뭐 걔네들의 어떤 직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오히려 위기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상의 종결,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투자자들이 경기 상황과 함께 시중의 유동성 축소가 야기될 문제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얘기죠. 은행이 넘어간다, 이제 불안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 같은 경우들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훌륭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시장이 지금 나쁘더라도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앞으로 나빠질 거야 라고 부정적 생각하면은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부양시켜 줄 것이다.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상황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주가는 서서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경기지표가 점점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겠죠. 자, 뭐 2차전지 쪽에서 회장님 구속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들, 일당들이 또, 대거 구속되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 자금을 막 빨아들이던 그런 코스닥의 거래대금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말씀을 들어보죠. 자, 에코프로 형제들의 어떤 개미들 손절 매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채 회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냥 실형이 떨어진 거예요. 실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다 그러면은 일단은 풀어난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집행유예였죠. 근데 이번에 법정 구속을 확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법정 구속으로 바로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오너 리스크가 생기겠죠. 가뜩이나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오너 리스크가 빵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일단은 회장님 구속되면 주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회장님 없다고 해서 회사가 굴러가지 않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부담감들, 투자자들이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의 어떤 협작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어떤 이유로든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거고요. 걔네들이 주가 떨어질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법부를 가지고 쥐고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치거나 매도를 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이 굳건하게 그냥 5년 10년 보고 갑시다. 오케이 으쌰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그러다가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죠. 이 개인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매수의 양이 줄어들면서 매도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게 개인들의 힘이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더 좋은 얘기가 나오고 터져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갈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부담감들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10년 후에 얼마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주가 변동성,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동안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기준, 올해만, 올해도 아니에요. 그냥 한 2월 말, 3월부터라고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비엠의 순매수 규모가 9,700억, 에코프로는 1조 8,600억.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많죠. 네. 한 2조 8천억쯤 되는 거죠. 2조 8천억입니까?
와, 2조 8천억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2조 8천억을 지금 2달 조금 되는 사이에 사들인 건데, 이게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빚내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밑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위에서 사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빚을 내가지고 샀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매수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게 함정이에요. 네. 외국인들 매수가 작아요. 네.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11억 원 샀다. 에코프로비엠은 112억 원 순매수했다. 매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여기서는 공매도 환매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네. 이만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팔려고 해요. 야, 우리도 사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고 확 땡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팔아먹는 포인트가 나타날 때는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면은 반등한다. 뭐 이런 어떤 공식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수급 주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지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안도감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안도감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할 때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야 걱정 마, 저희 외국인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팔고 있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오니까 괜찮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잖아, 이렇게 안도감을 갖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분명히 네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될 때는 네 또 저런 매도 포인트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억 사들이고 20억 팔고 50억 팔고 100억 팔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네 피해는 당연히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사고 많이 파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분을 덜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는 네, 8,800억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8,300억. 와, 엄청나네요. 둘이 합쳐가지고 1조 7천억 공매도라고 합니다. 저 1조 7천억의 공매도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달래가지고 네, 일단은 조금이라도 매겨주려면 주가는 얼마큼 빠져야 될까요? 상당히 많이 하락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건드리고 싶은 것은 위쪽에서 들어온 개인들의 신용 물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위쪽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반대 매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 바로 투매예요. 그러니까 쭉쭉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에서 얘네들이 환매를 통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네. 뭐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일단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포지션은 물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네,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조만간 조정이 온다. 곧 조정이 온다. 사이클은 상승 이후의 하락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큰 리스크는 좀 피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들 이렇게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도 있어서 불안불안했는데 이렇게 악재 터지면 굉장히 좀 네, 답답하죠. 그래서 뭐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주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엮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차전지 쪽에서 부담감이 생기고 시장에도 압박감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 거래대금의 감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확 줄어든 증시 거래대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거래대금이 뭐 4배를 높았네,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크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야, 근데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18조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밑들고 있다 되어 있고요. 증시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뚝뚝뚝뚝 줄어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활력을 잃어요. 왜냐면 매매를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시 거래 대금인데, 이 증시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자, 1월 달에는 13조 원이었고요. 2월 달에는 17조, 3월 달에는 21조로 확 늘어나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증시 거래 대금이 많기는 한 겁니다. 많긴 한 건데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약간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6조 원대였는데
지금 보면 2월에 9조, 3월에 12조, 4월에는 13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근데 2차전지 쪽, 에코프로 쪽,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이게 뚝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코스피를 넘어갔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금들이 그냥 시장을 떠나버리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좀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종목들이 나온다, 또는 대형주 쪽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자금이 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들어갔던 자금을 그대로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네, 기대감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수는 2차 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9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주가 조작 사태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풀 매수로 진입을 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즉 위축이 되면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뭐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나타나거나 뭔가 붐을 일으켰다 떨어지게 되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증시에게 안 좋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돈 딱 빨아먹고 던져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 더러운 놈의 시장, 이래도 털리고 저래도 털리고 에라이 먹고 죽자, 그러면서 그냥 술 드시고 뭐 맛있는 거 사드시고 놀러가버리고 주식 증식에서 돈 다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지금 당장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좋지가 않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그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21년도에 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가서 이거 손절하고 이제 좀 잘해볼까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 힘들죠. 그래서 뭐 가치주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작전주들 휘말렸다가 또 엄청난 손해보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점으로, 네, 그냥 원래 본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라. 네,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 초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심으로 돌아가요. 처음 주식을 투자할 때 그 마음으로 지금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우량주 사야지라고 했지만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량주고 나발이고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구간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량주를 공략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다 뽑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 타이밍, 진입 타이밍, 빠져나올 타이밍,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고점에서 사가지고 저점에서 손절 매도하고 다시 또 고점에 들어간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물렸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안타깝죠. 네.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막 몰려요. 왜냐면 이게 빠른 시간에 내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포모 중국은요, 하잖아요. 네, 뭐 나만 빼고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니들은 그렇게 올라가면 되겠냐? 나는 아직 탈출을 못했는데 니들은 탈출하면 되겠냐? 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가만히 두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들 잘, 네, 근데 뭐 나쁜 종목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시장 바라보시고 원래 하시던 일에 집중하시면 주가가 어느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시 거래대금 줄이지 마세요. 자금 빼지 마세요. 네, 네,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게 다 쫓아내버리면은 진짜 외국인들만 빈집에서 놀고 먹고, 네, 나중에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개인들 들어올 때 걔네들 또 돈 수익 많이 내가지고 또 튄단 말이에요. 코쟁이들한테 돈 자꾸 퍼주는 일 하지 맙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PPI 지표 개선됐어요. 그래서 은행 위기감이 오히려 PPI 개선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겠지만 오히려 연준의 정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미 진입을 했어.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회장님의 구속은 오너 리스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장님 구속돼서 오히려 주가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법원이 짜고 친다, 사법부가 짜고 친다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증시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돈이 많이 있어야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튈 텐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돈 빼지 말고 지금 좋은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 초심, 원래 그 원칙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우량주들 매수하시면 시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빼지 말고 주식 사세요. 아시겠죠?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넘어가면 마치 둑을 뚫는 것처럼 장세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것을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견고하다고 확인된 저항선을 뛰어넘는 상향 돌파와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상향 돌파 시에는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생긴다. 또한 여러 차례 견고하다고 확인된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하향 조정 시에는 세력이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박스 이론입니다. 네, 브레이크 아웃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박스 이론. 그래서 저항을 넘어가면은 추세가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지지를 깨고 내려오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멀쩡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더 커진다, 더 작아진다 이런 것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이론 궁금하신 분들은 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유튜브에서 주식 배우기 코너에 가시면 박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강의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주말장 변동성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렸다고 실망 말고 올랐다고 기뻐 말자. 네, 그게 바로 주말장의 교훈입니다. 꼭 그 부분도 명심하시고 오늘 장도 성공투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